한밤, 대문 앞에서 낯선 사내가 물 한 잔을 다 비우더니 단 한마디만 남겼다. 이 집엔 곧 큰 재난이 듭니다. 그 말은 마치 바람이 기둥을 스쳐 지나가며 남긴 금가는 균열처럼 집안의 공기를 갈라놓았다. 누구도 더 묻지 못했고 사내도 더 말하지 않았다. 다만 떠나기 직전 안사람 윤씨의 손바닥에 접힌 종이 한 장을 찔러 넣었다. 북기둥을 뒤집어라. 불빛 아래서도 잉크는 옅어 보였고 뜻은 더 옅어 보였다. 그러나 그날 밤부터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안녕하십니까? 꽃보다 야담을 찾아주신 귀한 손님들. 오늘은 관상가의 섬뜩한 한마디로 시작된 상가의 비밀을 들려드립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마지막에 비로소 드러나는 북기둥의 뜻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그 한 글자에 가려진 재난의 얼굴이 누구였는지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경기도 포천 들머리에 자리한 장가의 집은 대대로 배와 기름을 다루는 상가로 이름이 높았다. 장서방은 숫자에 밝았고 장부를 접는 솜씨만큼이나 사람을 쓰는 눈이 정확했다. 안사람 윤씨는 말수가 적되 말 한마디로 마당을 정리하고 장독대의 순서를 바꿔놓을 줄 아는 이였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일찍 들었다. 들판의 서리가 장지문을 덮은 아침, 장서방은 내년 봄에 새 창고를 짓겠다며 목수의 손을 빌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집안 공기가 분주하고 희망이 가득하던 그때였다. 낯선 사내가 대문에 섰다. 옷자락의 먼지와 흙물이 말라붙어 길 위에서 밤을 새운 이임이 분명했다. 물을 청하는 소리에 윤씨가 스스로 물동이를 들고 나왔다. 사내는 한 모금 두 모금 물을 다 비우더니 고개를 들어 마루에 선 아이 둘의 얼굴, 안마당의 그늘, 북쪽으로 난 견마루의 어둠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이 집엔 곧 큰 재난이 듭니다. 말과 동시에 대돌 한켠에 눈을 주고 대문 문살의 결, 부엌 굴뚝에서 뻗어나온 그 으름 선 하나까지 짚듯이 바라보더니 더는 머뭇거리지 않았다. 종이 한 장을 접어 윤씨 손에 쥐어주곤 담장을 돌아 사라졌다. 북기둥을 뒤집어라. 남겨진 것은 그 한 줄이었다. 기둥을 뒤집는다니 기둥을 뽑아 거꾸로 꽂으란 말인가. 장서방은 웃으며 종이를 접어 장지에 꽂았다. 윤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바람 한 점 없는 마당에서 금줄이 스르르 끊어졌고 새벽녘 우물물에 검붉은 빛이 한 방울 번졌다. 해가 뜨자 아이가 말했다. 어머니, 북쪽 처마 끝에서 물이 새 나와요. 처마에서 뚝뚝 소리가 들렸다. 흙담에 비친 그림자가 전날과 달랐다. 북쪽 그림자가 더 길었다. 누구도 그 까닭을 몰랐다. 엿새 뒤 동헌에서 사람이 왔다. 수령의 암행관원이 창고 장부를 대조해보니 은전백냥이 모자란단다. 사또가 내일 장서를 데려오라 했다. 장서방의 손끝이 굳었다. 한 잎이라도 빚을 남긴 적이 없는데 관원은 고개만 수그리고 돌아갔다. 그날 저녁 마당의 공기는 바뀌었다. 사람들은 말수가 줄었고 촛불은 작게 타들었다. 윤씨는 아이들에게 먼저 자라고 이르고 장독대 사이를 차례로 쓰다듬었다. 물건은 말이 없지만 말 없는 것들이 먼저 기별을 한다. 장독대의 질서가 어수선했다. 누군가 손을 댄 흔적이 있었다. 누가, 언제,
왜 대답은 없었다. 윤 씨는 장부를 꺼냈다. 장부의 맨 앞장에는 늘 물목 표기를 적은 표지지가 붙어 있었다. 그 표지지가 사라져 있었다. 장부 뒷장에는 작은 먹점 하나가 찍혀 있었다. 그 점은 북창 쪽으로 뻗은 석가래의 균열 각도와 정확히 맞았다. 북기둥을 뒤집어라. 종이의 문장이 다시 눈에 들어왔다. 눈을 뒤집어 북쪽을 먼저 보라는 뜻일까? 아니면 북쪽 기둥을 안과 밖으로 바꾸라는 뜻일까? 윤 씨는 그 둘을 한꺼번에 했다. 북창을 활짝 열어 바람길을 틀고 대문 북쪽의 장식 문사를 빼내 안팎을 바꿔 달았다. 그 순간 기둥 속 빈 곳에서 딱 소리가 나더니 장지 사이로 작은 것이 떨어졌다. 사라졌던 표지지 한 장과 골이 달린 작은 열쇠 하나였다. 열쇠는 묵은 기름 냄새가 났다. 곡물창고 셋째 칸의 옛 자물쇠에 맞추어 보니 딱 들어맞았다. 윤 씨는 숨을 가다듬고 셋째 칸을 열었다. 곡부대 밑바닥에는 낯선 보자기가 깔려 있었다. 보자기 안에는 종이 조각과 낯익은 도장이 찍힌 문서 봉투가 들어 있었다. 조각을 펼치자 붉은 글씨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겨울 진상품 10분의 1, 별도. 글씨는 서투르지 않았다. 날인도 또렷했다. 사또의 수결이었다. 누군가 장부를 갈라 조각을 숨기고 모자란 돈을 핑계로 집안을 삼키려 했다. 모자람은 사실이 아니고 꾸민 사실이었다. 누구인가? 어떻게? 언제? 질문은 늘어나는데 답은 늘어나지 않았다. 그날 밤 윤 씨는 늙은 하인 삼돌을 불렀다. 삼돌은 장씨 집에 들어온 지 30년, 집안의 숨소리까지 기억하는 이였다. 사또 집 별채 마루 밑을 살펴야 하네. 장부의 짝이 거기에 있으리라 이 삼돌은 주저하지 않았다. 마님, 사또는 해걸음이면 동원에 들렀다가 늦게 돌아옵니다. 오늘 밤이 기회지요. 빗방울이 차르르 처마 끝을 쓸며 떨어지는 밤, 두 사람은 담장 그림자에 몸을 적셨다. 별채 마루 끝에 박힌 못 하나가 유난히 새 것처럼 번들거렸다. 삼돌이 손끝으로 못을 비틀자 마루판이 끼익 들렸다. 그 아래 기름때 밴 보자기 하나가 있었다. 보자기를 펼치자 장부의 나머지 조각과 관가의 인장이 찍힌 공문 봉투가 드러났다. 봉투 거대는 장가 창고 조사안이라 쓰여 있었다. 조사하기도 전에 죄를 확정해 놓은 글 재나는 불도 병도 아니었다. 사람의 손과 글에서 온 것이었다. 담밖에서 횃불이 흔들렸다. 거기 누구냐? 포졸의 목소리가 등잔불을 꺼뜨릴 만큼 거칠었다. 삼돌은 윤 씨의 어깨를 가볍게 밀었다. 장독대 뒤쪽, 숨으시지요. 항아리와 항아리 사이, 된장내와 순내가 섞인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숨을 멈추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 내일이면 장서방을 잡아 들인다더라. 그 장부를 본 자는 괜찮겠나? 그들의 말은 허공에 흩어지는 듯 했지만 흔적을 남겼다. 윤 씨는 그 흔적을 놓치지 않았다. 돌아오는 길,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무거웠다. 증거는 손에 쥐었지만 재난의 얼굴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얼굴을 드러내게 하려면 얼굴이 스스로 입을 열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윤 씨는 깨끗한 한지에 글을 적어 사또에게 보냈다.
소인의 남편에게 죄가 없다면 하늘도 아오나 명이 그러하시다 하시니 따를 수밖에 없으나 그 전에 작은 고사를 지내고자 하옵니다. 이 밤 자정 소인의 작은 별당에 잠시 발걸음을 허락해 주소서. 사또는 미소를 지었다. 마침내 항복하는군. 눈빛은 가벼웠다. 가벼운 눈빛이 대개 제 발등을 찍는다. 그날 밤 별당에는 맑은 청주 한 병과 마른 안주가 단정히 놓였다. 향은 은은했고 촛불은 조용했다. 윤씨는 문턱을 닫고 자리를 차렸다. 기둥에 기댄 등줄기에 온기가 보였다. 그 온기는 기둥을 타고 천장으로 스며들었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사또는 스스로를 잔혹이라 부르지 않았지만 잔혹의 냄새가 옷자락에서 풍겼다. 윤씨, 내가 왔소. 윤씨는 공손히 인사하고 술을 권했다. 한 잔만 드시고 제 궁금 하나만 풀어주시옵소서. 어찌 그리도 장부가 꼭 맞아 떨어졌는지요. 혹 장부 조각의 자리는 사또 댁별채 마루 밑이었사옵니까? 사또의 눈썹이 파르르 떨렸다. 그걸 어떻게 말끝이 덜 닦인 술잔처럼 흔들렸다. 그때였다. 별당 문이 철컥 닫히더니 좌우로 사람들이 들어섰다. 감찰관과 암행관원, 증인으로 선 삼돌과 하인 둘. 감찰관의 목소리는 낮고 온화했다. 사또, 더 하실 말씀은요? 의 사또는 악을 쓰려다 말았다. 그의 목구멍에서는 단 한 줄의 말이 빠져나왔다. 그걸 어떻게 알았지? 그 한 줄이 장부조각의 출처를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되었다. 증거는 손에 있었고 입은 스스로 증거가 되었다. 여기에서 잠깐 숨을 고르고 가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재난의 정체는 지금부터 드러납니다. 끝까지 보시면 관상가가 왜 북기둥을 뒤집어라고 했는지 그 한 글자의 비밀이 풀립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사또가 포박되어 나가자 마당은 한동안 조용했다. 조용함은 무겁고 무거움은 가끔 사람의 무릎을 꺾는다. 장서방은 윤씨의 손을 덥석 잡았다. 살았다. 우리가 살았어. 윤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닙니다. 재난은 사람 하나 잡아들인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가능하게 만든 그림자까지 잘라내야 합니다. 감찰관은 장부조각과 공문 봉투를 정갈히 봉하고 말했다. 동원설이 두 놈과 장터의 몰입에 셋이 뒤를 봐준 흔적이 있소. 겨울 진상품의 10분의 1을 매년 때 가던 문서가 더 있겠지. 윤씨는 끄덕였다. 재난은 외부에서 오지 않았다. 대문 기둥의 그림자처럼 안에서 자랐다. 문지방을 넘나드는 발걸음 하나, 장부에 찍힌 점 하나,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눈을 감은 순간 하나,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 큰 재난의 이름을 얻는 법이다. 감찰관이 움직이자 일은 빠르게 풀렸다. 관가의 손이 빠지자 몰입애들은 제 무게로 무너졌다. 장마당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곧 장서방의 가게 앞에 줄을 섰다. 장서방은 장부를 속이지 않았네. 우리가 빈문서를 서너 장 안고 있어도 한 번도 등 뒤에서 욕한 적이 없었지. 장사는 숫자보다 사람을 남긴다는 말이 돌았다. 그 말은 칭찬이었고 결이었다. 사람은 숫자 앞에서 약해지고 숫자는 사람 앞에서 강해진다.
어느 쪽을 먼저 세우느냐가 재난을 부르는지 막는지 가른다. 윤 씨는 이 단순한 진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다시 겨울바람이 불었다. 대문 앞에 거지 하나가 서 있었다. 사흘 전 물을 청하던 그 사내였다. 윤 씨가 따뜻한 죽을 내오자 사내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처음 건넸던 종이의 뒷면이었다. 등잔 밑에서 비로소 비치는 잔 글씨가 보였다. 재난은 집 밖에서 오지 않소. 늘 대문 기둥 그림자처럼 안에서 자랍니다. 윤 씨는 그제야 북기둥의 뜻을 온전히 이해했다. 눈을 바꾸라는 말이었군요. 바람길을 북으로 틀어 등잔 밑을 보이게 하고 바깥을 보듯 안을 먼저 보라는 뜻. 사내는 빙긋 웃었다. 사람의 얼굴도 관상이지만 집의 얼굴 또한 관상이지요. 이 집 대문은 3번이나 남을 먼저 들였고 주인은 3번이나 먼저 내어주었습니다. 물 한 그릇, 죽 한 사발, 부인의 믿음 그 셋이 이미 재난의 발을 묶었소. 나는 그저 마지막 매듭만 알려드렸을 뿐. 윤 씨는 사내를 앉히고 싶었지만 사내는 오래 앉지 않는 사람이었다. 길 위에 사는 자는 길 위에서 밥을 먹고 길 위에서 잠을 자며 길 위에서 말을 남긴다. 그는 조용히 절을 하고 돌아섰다. 등 뒤로 겨울 햇살이 길게 늘어져 그의 그림자를 길게 끌어당겼다. 그림자는 북쪽 기둥을 스쳤고 기둥의 나뭇결은 따뜻했다. 기둥은 같은 나무였지만 방향이 달라졌다. 북기둥이 남을 보고 남기둥이 북을 보게 바꾸자 바람길이 집안을 고르게 훑고 지나갔다. 장독대의 된장도 더는 숨이 막히지 않았고 아이들의 재채기 소리도 잦아들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일을 해내기 시작한 것이다. 사또가 파직되고 서리 둘이 곤장을 맞은 날 밤, 동네 사람 몇이 조심스럽게 장가의 문턱을 넘어왔다. 어떤 이는 빈문서를 내밀었고 어떤 이는 빈문서를 찢었다. 부끄러워서 눈길을 피하는 사람도 있었고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 장서방은 빈문서의 숫자를 보지 않고 사람의 얼굴을 먼저 보았다. 자네가 지난 봄 아이를 묻었지? 그 장내에 쓴 돈이 여기 적혀 있네. 그것만큼은 지웠다 치세. 서방님, 저는 억울한 일이 있어 3번이나 동원에 갔는데 그때마다 서리가 나를 거꾸로 세웠습니다. 그 서리는 더는 여기 없네. 대화는 짧았고 짧은 대화가 오래 남았다. 윤 씨는 마당에서 그 일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재난은 집을 무너뜨리려 왔고 그 재난을 막으려면 사람을 세워야 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은 숫자를 세우는 일보다 더디지만 그 더딤이 오래간다. 며칠 뒤 감찰관이 떠나기 전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다. 부인, 북기둥의 뜻을 알게 되었소. 윤 씨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는 등잔 밑이 가장 밝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감찰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등잔 밑은 늘 어둡다 하지요. 그러나 바람길을 바꾸면 등잔 밑이 먼저 보입니다. 북을 남으로 틀고 남을 북으로 틀어 균형을 맞추는 법, 그 균형이 사람을 살리고 집을 지키오. 감찰관이 대문을 나설 때 윤 씨는 작은 병 하나를 건넸다. 겨울 들깨기름이었다. 추울수록 기름 한 숟가락이 사람을 살립니다. 감찰관은 두 손으로 받았다. 기름은 겨울밤 등잔불처럼 반짝였다. 봄이 오자 새 창고가 세워졌다.
목수는 신기한 얼굴로 기둥의 방향을 확인했다. 같은 나무인데 방향만 달리하자 숨소리가 달라집니다. 목수의 말은 나무에 관한 말이었지만 사람에 관한 말이기도 했다. 윤 씨는 매일 아침 첫 숟갈의 죽을 대문 박단지에 덜어두고 드나드는 사람의 손과 말을 살폈다. 칭찬에는 감사로, 불평에는 까닭으로, 거짓에는 침묵으로 답했다. 침묵은 가끔 말보다 크게 울린다. 그리고 침묵이 가리키는 방향은 대개 북쪽이었다. 북쪽은 냉정했고 냉정함은 따뜻함을 지키는 데 쓰였다. 그러나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던 그해 여름, 새 창고의 북벽에 낯선 발자국이 찍혔다. 비가 그친 다음 날 아침, 물기에 젖은 흙 위에 발자국은 또렷했고 발자국의 끝은 창고 안쪽을 향하고 있었다. 삼돌이 발자국의 길이를 재었다. 아이의 발 같기도 여인의 발 같기도 했다. 그날 오후 장서방은 오래된 장부를 펼치다가 이름이 없는 거래 한 줄을 발견했다. 숫자는 또렷했고 날짜는 사라져 있었다. 숫자와 날짜는 서로의 그림자다. 하나가 사라지면 하나가 너무 선명해진다. 너무 선명한 것은 대개 거짓과 닮았다. 윤 씨는 장부를 덮었다. 이 이름 없는 거래의 주인이 누구인지 곧 알게 되겠지요. 마음속에 조용한 파문이 번졌다. 파문은 물 위에서 시작되지만 물밑을 더 크게 흔든다. 밤이 되자 바람이 다시 북에서 남으로 흘렀다. 대문 기둥의 그림자가 길어졌다가 짧아졌다. 윤 씨는 마루 끝에 앉아 아이들의 숨소리를 들었다. 재난이 한 번 집을 다녀가면 사람들은 두 가지를 배운다. 들여다볼 곳과 외면할 곳, 들여다볼 곳을 먼저 들여다보고 외면할 곳을 적당히 외면하면 집은 오래 간다. 그러나 그것을 거꾸로 하면 집은 빨리 무너진다. 윤 씨는 그 단순한 순서를 잊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다음 날 대문 앞에 사내가 또 섰다. 물을 청하러 온 이였다. 윤 씨는 물을 내오며 물었다. 선생, 재난은 언제 다시 옵니까? 사내는 물을 마시고 답했다. 재난은 늘 대문 앞에 있습니다. 다만 문지방을 넘게 할지 말지는 언제나 집안에서 정합니다. 그는 물그릇을 내려놓고 떠났다. 물그릇에 물결이 잦아들자 북기둥의 그림자가 저절로 짧아졌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는다. 그러나 집은 잊지 않는다. 기둥은 방향을 기억하고 장독대는 계절을 기억하고 장부는 손의 무게를 기억한다. 어느 밤 윤 씨는 장부를 펼쳐 손바닥을 올려놓았다. 손바닥에 온기가 종이에 스며들었다. 종이가 온기를 먹을 때 글자는 더 또렷해진다. 글자는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한다. 그 차이는 한 줄의 진실과 한 줄의 거짓 사이에 있다. 그녀는 장부의 여백에 작은 글씨로 적었다. 북기둥을 뒤집어라. 그 글씨는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지만 누가 보아도 좋았다. 보이지 않아도 지키는 말들이 있다. 그런 말들이 집을 붙잡는다. 다시 여름 장마가 시작되기 전날 밤, 윤 씨는 아이들을 재우고 마당을 돌았다. 장독대의 뚜껑을 하나하나 눌러보았다. 바람은 남쪽에서 올라와 북쪽으로 빠져나갔다. 바람은 늘 그 길로 다니지는 않는다. 그러나 길을 내주면 대개 그 길로 다닌다.
길을 내주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과 닮았다. 아이들이 잠든 방에 들어서자 달빛이 종이문을 통해 들어와 바닥에 사각형의 평온을 깔아 두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이마에 손등을 대고 남편의 고른 숨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북기둥을 한 번 쓰다듬었다. 기둥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대답하지 않는 것들의 대답을 그녀는 이미 배웠다. 그 해가 다 가기 전에 장씨집은 다시 한번 시험을 맞이한다. 이름 없는 거래의 주인을 찾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거래는 사람을 숨기고 사람은 거래를 숨겼다. 윤 씨는 서둘지 않았다. 서두르는 것은 대개 상대의 시간표를 따른다. 그녀는 자신의 시간표를 썼다. 장터의 하루, 동헌의 하루, 장부의 하루, 아이들의 하루 그 하루들을 포개었다. 포개어진 하루들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다. 그 선의 끝에는 뜻밖의 이름이 있었다. 이름은 가까웠고 가까움은 때로 낯설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재난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 늘 대문 기둥의 그림자처럼 안에서 자란다. 그 말이 다시 한번 등잔 밑을 밝히기 시작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려드립니다. 관상가가 남기고 간 한마디가 한 집안의 바람길을 바꾸고 장부 한 줄의 거짓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흔드는지 함께 보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새 창고 북벽에 남은 낯선 발자국과 오래된 장부의 이름 없는 거래가 가리키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이야기는 지관이 감춘 묘터, 밤마다 우는 물소리로 이어집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무엇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는지 댓글에 한 글자, 복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이 집처럼 우리의 등잔 밑을 조금 더 밝게 해줄지 모릅니다.